여러분,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방 냉장고 문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구석에서 막 시들어가고 있는 채소나 그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소스병들이 굴러다니는 약간 혼돈의 공간일 겁니다. 네네, 사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냉장고의 모습이죠. 그쵸?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집중 탐구해 볼 자료는요, 이런 평범한 풍경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주방 깊숙한 곳, 외부 빛을 철저히 차단한 암막 커튼 뒤에 숨겨진 양파, 그리고 깍둑 설계된 돼지고기가 문자 그대로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 총 54개의 품목이 정말 빽빽하게 약간 강박적일 정도로 섬세하게 기록된 어떤 개인의 주방 수기장부이자 현황판 데이터입니다. 와, 진짜 이거 처음 봤을 때 무슨 우주선 생명 유지장치 패널인 줄 알았어요. 네, 단순히 냉장고에 뭐가 남았다 이런 메모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공간이랑 자원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명세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 번째 식비 방어전이라는 미션을 파헤쳐 볼 겁니다. 대시보드의 알람 기호가 딱 켜져 있던 타겟, 바로 연육 중인 후지 큐브 구출 작전인데요. 아, 그 구출 작전 진짜 흥미롭죠. 네, 오늘 이 54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어떻게 화학적 반응을 거쳐서 완벽한 한 끼로 연성되는지 그 시스템적 사고를 샅샅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장부 구조부터 짚어주시죠. 전체 품목 중에서 신선식품이 2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바로 보관 상태 기록입니다. 보관 상태요? 그냥 뭐 냉장실, 냉동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생화학적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완벽한 환경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막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배추 항목을 보면요. 그냥 양배추 한 통이 아니라 심지 작업 후 랩핑된 양배추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심지 작업 후 랩핑요? 약간 수술 기록지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그 양배추는 사실 수확된 후에도 심지 쪽에 있는 생장점을 통해서 계속 호흡을 하고 수분을 소모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잘려 나갔는데도 살아 있다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심지를 잘라내고 랩을 씌웠다는 건 이 식물의 물리적 호흡을 차단해서 바삭한 조직감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아주 과학적이고 치밀한 의도인 거죠. 세상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암막 커튼 뒤에 양파도 같은 맥락인 거네요? 네, 완벽히 같은 맥락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발화가 되거나 광합성을 해서 질겨지잖아요. 그 현상을 원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식재료가 알아서 썩어가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물리적인 시간을 멈춰버린 거네요. 근데 제가 이 장부를 쭉 보다가 눈을 의심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막 짬뽕이나 붉은 국 같은 항목에는 빨간색 비상 사이렌 기호가 딱 붙어 있고요. 우유랑 오늘 우리의 핵심 타겟인 10번 항목 후지 큐브에는 시계 모양의 알람 기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이 두 기호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 맞죠? 아, 그거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식비방어전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호들인데요. 일단 비상 사이렌 기호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장 안 먹으면 버려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부패 직전이라 당장 처리해야 하는 수동적인 상태인 거죠. 반면에 그 시계 모양의 알람 기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요? 시간이 다 됐다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다 된 게 아니라 지금이 완벽한 골든 타임이라는 뜻입니다. 식재료가 가장 완벽하게 숙성되었거나 밑작업이 딱 끝난 상태라서 바로 지금 불판 위에 올려야 최고의 미식 가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돈 몇 푼 아끼려고 꾸역꾸역 남은 거 파먹는 게 아니라 최적의 타이밍을 스스로 설계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거군요. 네네. 요리 용어 중에 미즈앙 플러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를 말하는 그 불어요. 네. 바로 그 미즈앙 플러스를 일상생활의 자원 관리에 완벽하게 끌어들인 겁니다. 퇴근하고 지쳐서 오늘 뭐 먹지? 하고 머리를 쥐어뜯는 대신에 그냥 대시보드에 뜬 알람 기호만 보고 기계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물은 가장 맛있는 상태의 요리라는 거잖아요. 인지적 에너지는 아끼면서 효율은 극대화하는 알고리즘이네요. 자, 그럼 그 위대한 알고리즘의 오늘 타겟 10번 항목을 들여다보죠. 명칭이 후지 큐브, 그러니까 깍둑썰기한 돼지 뒷다리살이에요. 네, 아주 저렴하고 흔한 부위죠. 근데 상태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금기 굴소스 1스푼,
설탕 한 스푼, 소주 약간으로 아주 맛있게 연육중. 누군가 고기를 양념장에 푹 재워두고 알람을 켜둔 건데 이 조합이 대체 고기 안에서 물리적으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가요? 이건 정말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재건축 현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뒷다리살, 즉 후지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촘촘해서 열을 받으면 엄청 퍽퍽하고 질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찌개용으로나 좀 쓰지 구워 먹으면 툭이 앞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소주가 투입됩니다. 이 알코올 성분이 열을 받을 때 고기 표면에 휘발성 악취 분자들하고 딱 결합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소주가 일종의 화학적 택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알코올이 끓는 점이 낮으니까 고기 누린내 분자들을 뒷좌석에 억지로 태우고 증발하면서 팬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냄새를 그냥 가리는 게 아니라 아예 끄집어내서 공기 중으로 버려버리는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냄새가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가는 게 바로 굴소스와 설탕입니다. 아, 그 달짝지근한 애들이요? 네, 굴소스의 아미노산이랑 설탕의 당분이 고기의 단단한 단백질 구조 사이사이로 막 침투를 해요. 마치 미세한 철거반이 투입돼서 질긴 단백질 벽을 와르르 허물고 결합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야, 철거반이라니. 그럼 그 싸고 질긴 고기가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고급스러운 식감으로 바뀌는 거네요. 그게 장부에서 째깍거리던 알람의 진짜 정체였군요. 맞습니다. 연육작용이 절정에 달한 상태인 거죠. 아니 근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물리적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죠? 지금 고기 겉면에 설탕이랑 굴소스 같은 당분이 잔뜩 묻어 있잖아요. 설탕은 온도가 170도만 넘어가도 타버리는데 이 두툼한 큐브 모양 고기 속까지 익히려면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아, 그 딜레마. 누구나 겪어본 문제죠. 이거 뜨거운 불판에 올리면 겉은 완전 새카만 숯덩이가 되고 속은 빨간 핏물 떨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 캠핑장 갈 때마다 양념갈비 굽다가 맨날 태워 먹거든요. 허허, 맞아요. 당분이 열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맛있어지긴 하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탄화, 즉 숯이 되어버리죠. 오늘 구출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난관이 바로 그 온도차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약불에서 하루 종일 익히나요? 아니요, 강불로 갑니다. 이 장부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작성자는 이미 이 연력학적 딜레마를 예상하고 완벽한 하드웨어 세팅을 맞춰뒀어요. 54개 항목 안에서 전투용 장비들을 차출해낸 겁니다. 장비요? 요리 레시피면 그냥 고기, 파, 기름 이런 식재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인 조리도구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얼린 대파, 다진 마늘, 곰곰 짐간장 같은 부재료는 물론이고요. 궁중팬, 팬용 실리콘 뒤집개, 실리콘 대젓가락, 그리고 세척을 위한 볼과 볼용 망까지 큐레이션이 쫙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볼용망이요? 그건 그냥 씻고 나서 물 뺄 때 쓰는 평범한 채반 아닌가요? 그게 온도 통제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수분이 고온볶음 요리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자가도 끝난 양배추랑 양파를 씻고 나서 볼용망으로 물기를 완벽하게 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판에 올렸을 때 물이 사방으로 튀겠죠. 타닥타닥 하면서요. 물이 튀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열 손실이요. 불판에 채소가 올라가는 순간 팬 내부의 엄청난 열 에너지가 채소 겉에 묻은 수분을 증발시키는 데 다 쓰여버립니다. 아, 열을 빼앗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팬 온도가 확 떨어지니까 재료가 기름에 지글지글 볶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뿜어낸 수증기에 갇혀서 푹 쪄지게 되는 겁니다. 마이야르 반응은커녕 물컹거리는 질감이 돼버리죠. 그래서 볼용망은 수분이라는 변수를 완벽히 차단하는 제1방어선인 겁니다. 와, 그냥 물 튀는 거 막으려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기초공사였네요. 자, 그럼 물기를 쫙 뺀 상태로 본격적인 가열에 들어갑니다. 궁중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냉동실에 있던 마늘과 대파를 투하해서 파기름을 냅니다. 이것도 그냥 향을 내는 것 이상이겠죠? 네, 파와 마늘의 핵심 향미 성분들은 대부분 지용성입니다. 기름에 잘 녹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물에는 안 녹지만 기름에는 기가 막히게 녹아듭니다. 뜨거운 기름 속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이 지용성 향미들이 기름 전체로 쫙 퍼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파기름은 나중에 들어올 고기랑 채소 표면을 싹 코팅하면서 요리의 맛을 빈틈없이 연결해줍니다. 지용성 향미가 재료를 코팅한다. 좋네요. 자, 이제 파기름 향이 주방에 확 퍼졌을 때 드디어 우리의 타겟, 알람을 울리던 후지 큐브가 강불로 달궈진 팬에 투하됩니다. 촤악!
소리가 나면서 제가 걱정했던 그 무서운 순간이 왔어요. 겉면에 설탕이 170도를 넘어가면서 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연력학적 위기 어떻게 돌파합니까? 바로 그 순간 장부에 적혀있던 핵심 전투 장비가 등장합니다. 왼손에는 펜용 실리콘 뒤집개, 오른손에는 실리콘 대젓가락을 쥐는 겁니다. 네. 양손에 무기를 하나씩 쥐는 이도류 작전인가요? 쌍검술하듯이요? 맞습니다. 재료가 타는 건 결국 여론과 재료가 접촉하는 시간에 비례하잖아요. 고기가 불판에 1초라도 멈춰 있으면 당분은 바로 수치됩니다. 속은 강불로 빨리 익히면서 겉이 타는 걸 막으려면 고기를 쉴 새 없이 공중으로 뒤집고 굴려줘야 해요. 아, 그래서 양손을 다 쓰는 거군요. 그냥 왜 하필 실리콘 재질인 거죠? 쇠젓가락이나 쇠젓가락으로 그 속도로 볶아대면 궁중팬 코팅이 다 벗겨져서 작살나거든요. 부드러운 실리콘 도구를 양손에 쥐면 팬바닥을 박박 긁어가며 엄청난 속도로 고기를 볶아낼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우주선이 대기권 진입할 때 쓰는 방열판 같은 원리네요. 고기가 엄청난 열은 흡수해서 속은 익는데 양손으로 계속 공중에 띄워주니까 겉면에 설탕이 탈 시간을 아예 안 주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로 화학적인 탄화 현상을 억제해버리다니 왜 조리 도구까지 장부에 적어놨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그 이도리 작전 덕분에 고기가 겉바속촉으로 완벽하게 익고 육즙이 딱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럼 3단계로 넘어갑니다. 아까 물기 쫙 빼둔 양배추랑 양파가 팬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미각적인 딜레마가 발생해요. 딜레마요? 고기는 이미 굴소스랑 설탕으로 간이 완벽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야채가 대량으로 들어가면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과 부피 때문에 팬 전체의 염도 밸런스가 확 무너집니다. 전체적으로 맛이 밍밍해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다고 거기에 굴소스를 더 부어버리면 고기는 너무 짜서 못 먹게 되잖아요. 야채를 살리자니 고기가 죽고 고기를 살리자니 야채가 밍밍하고 볶음 요리할 때 진짜 딜레마거든요. 맞아요. 그 이질적인 느낌? 그래서 장부 시스템이 준비한 해결책이 바로 곰곰 진간장 한 스푼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화학적 트리거가 되거든요. 간장 한 스푼이요? 그냥 섞으면 짠맛만 더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섞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간장을 고기 위가 아니라 새로 들어간 야채 위로, 그것도 뜨겁게 달궈진 팬 가장자리 쪽으로 빙 두르듯이 넣어야 합니다. 팬 가장자리예요? 가운데가 아니고요? 네, 간장이 뜨거운 금속 표면에 닿는 순간 쫙 하면서 즉각적으로 끓어오르고 증발해버리거든요. 수분은 날아가고 간장의 아미노산 성분들이 맹렬하게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엄청난 불량과 감칠맛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와, 대박. 그 짭짤한 불량 입자들이 밍밍했던 야채 겉면을 순식간에 코팅해버립니다. 고기 안에는 굴소스의 달달하고 묵직한 맛이 있고 야채 겉에는 진간장의 폭발적인 불향과 짠맛이 묻어있는 거죠. 팬 안에서 맛의 입체적인 레이어링이 완성되는 겁니다. 간을 보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굴소스를 아주 약간만 더 추가하면 되고요. 아니 무슨 간장 한 스푼을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열로 기화시켜서 향으로 코팅을 해버린다니 부위별로 간의 질감을 다르게 설계하는 거잖아요. 이거 분자 요리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치열했던 전투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4단계는 뭡니까? 양배추의 숨이 완전히 죽기 직전 약간 아삭함이 살아있을 때 과감하게 불을 끕니다. 열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오뚜기 엔달 참기름을 한 바퀴 빙 둘러서 마무리합니다.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볶음에서 넣지 않나요? 참기름이 가진 고소한 향미 성분들이 사실 열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강불 켜진 상태에서 참기름을 부으면 향이 다 타서 날아가거나 쓴맛으로 변해버립니다. 불을 끄고 팬에 남은 잔열로만 참기름을 살짝 휘발시켜야 그 폭발적인 고소함이 요리 전체를 딱 감싸 안아줍니다. 진짜 완박한 연력학적 계산이네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식비 방어전의 전리품인 돼지고기 양배추 파기름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장모 관리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서요? 네, 우리는 다시 장부의 전체 구조를 봐야 합니다. 45번 항목 미니밥솥, 그리고 4번 항목 공공동물복지 유정란이 대기 중이거든요. 네. 이 시스템은 남은 볶음을 반찬통에 주워 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미리밥솥에서 갓 지어낸 따끈한 밥 위에 이 볶음을 듬뿍 얹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열판 작전 펼치느라 파기름, 간장 불향, 굴소스 단맛이 잔뜩 코팅된 그 궁중팬 있잖아요. 그걸 설거지통에 던지는 게 아니라 키친타올로 가볍게 한 번만 닦아냅니다. 헉, 설마 그 팬에 남아있는 풍미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건가요? 네,
그 은은한 엑기스가 묻은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동물복지 유정란 프라이를 반숙으로 붙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롱한 반숙 프라이를 덮밥 맨 꼭대기에 딱 올리죠. 와, 노른자를 톡 터트려서 불향 먹음 양배추랑 부드럽게 연육된 고기를 촉촉하게 적셔 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맙소사, 저 지금 방송하다 말고 침샘 폭발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식비 방어전입니까? 밖에서 15,000원, 2만 원 주고 사 먹는 고급 덮밥 퀄리티잖아요. 냉장고에 남은 자원들만 철저하게 재조합해서 이런 마스터피스를 연성해낸 거네요. 이게 바로 54개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통찰입니다. 흔히 식비방어,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먹기 싫은 거 대충 비벼먹는 궁상맞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좀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느끼죠. 하지만 잉여식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리도구의 한계를 완벽히 통제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약과 한계가 오히려 창의성을 자극해서 최고의 미식을 이끌어내는 무기가 되는 거죠. 정말 압도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장부는 그냥 남은 반찬 리스트가 아니었어요. 버려질 뻔했던 싼 고기를 최고급 요리로 탈바꿈시켜주는 완벽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암막 커튼 뒤에 양타나 랩으로 싼 양배추 같은 것들도 결국 자기 일상에 대한 엄청난 애정과 주도권의 표현이었네요. 맞습니다. 냉장고 구석에서 그냥 썩어가는 식재료란 본래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 재료들이 가장 빛날 수 있는 타이밍, 그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아, 진짜 명언이네요. 딱딱한 엑셀 데이터 같았던 장부가 어떻게 열과 물리적 통제를 거쳐서 연육 중인 후지큐브 구출 작전이라는 훌륭한 덮밥으로 완성되는지 아주 흥미롭게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집중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여러분의 주방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당장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 차가운 공간 속에서 오직 여러분이 구출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알람을 윙윙 울리고 있는 잊혀진 재료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밤 그 소리에 응답해서 일상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러분만의 위대한 식비 방어전을 직접 지휘해 보시겠습니까? 그 한계점 안에서도 여러분의 주방에서 놀라운 연금술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와 통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